저구는 걸어가는 8명의 뒷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혼자 중얼거렸다. 나는 그들에게 죄 지은 일도 없고 더욱이 그들의 사부에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아무 이유도 없이 나를 때리는 것이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저렇게 야만스러운가? 저구는 땅을 짚고 겨우 일어났지만 머리가 어지러워 다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한숨을 내쉬며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머리를 숙이고 살려달라고 빌어야지. 쓸데없이 한 방 맞았으니 얼마나 억울해? 저구는 화를 내며 말했다. 나는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남에게 빌지는 않아. 저군이 뒤를 돌아다 보니 한 사람이 허리를 구부리고 신발을 질질 끌면서 이쪽으로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더러웠다. 바로 낮에 본 늙은 거지였다. 늙은 거지가 말했다. 아, 사람이 늙으니까 등이 더 아파지는 것 같군. 이봐, 젊은이. 내 등 두드려주게. 저구는 화가 나서 흥하고 코웃음을 치고는 아는 척도 하지 않았다. 늙은 거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게 자손이 없는 것이 죄지. 나이가 들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서 대나무 지팡이를 의지하여 한 발씩 떨어져 갔다. 저구는 노인이 덜덜 떨면서 가자 자기가 아까 사람들에게 맞던 생각이 나서 자기도 모르게 불쌍한 생각이 들어 노인에게 소리쳤다. 이봐요. 여기 잔돈이 있으니 어디 가서 욕이라도 하세요. 늙은 거지는 다시 돌아와 저군이 내민 동전을 받아들고는 말했다. 등이 몹시 아프니 좀 두드려주게나. 저군이 말했다. 좋아요. 먼저 제 다리에 상처를 붕대로 감고 나서 등을 두드려 드리겠어요. 늙은 거지가 말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남에게는 신경도 쓰지 않는 사람이 무슨 영웅이란 말이야? 저군이 노인의 말에 수긍했다. 알았어요. 두드려 드릴게요. 저군이 노인의 등을 두드리자 노인이 말했다. 시원하다, 시원해. 좀 더 힘껏 두드려라. 저군은 더욱 힘껏 노인의 등을 두드렸다. 그러자 늙은 거지가 말했다. 힘이 너무 약해. 저군은 더욱더 힘을 주었다. 쓸모없는 녀석 같으니라고 겨우 몇 대 맞고. 늙은이 등을 두드리는데 힘이 그렇게도 없어. 자네 같은 사람은 세상에 살아있을 필요가 없어. 저군이 화를 내며 말했다. 힘껏 두드리면 당신의 등뼈가 부러질까봐 그래요. 늙은 거지가 웃으면서 말했다. 자네가 이 늙은 뼈를 부러뜨릴 수 있다면 아까처럼 땅에 엎어져서 남들에게 개같이 맞지는 않았을 거야. 저군은 화가 나서 손에 힘을 더 주었다. 그러자 늙은 거지가 말했다. 이 정도는 되어야지. 하지만 아직도 너무 약해. 이 말을 듣고 저군은 노인에게 일격을 가했다. 늙은 거지가 웃으며 말했다. 너무 약해, 너무 약해. 그래서는 쓸모가 없어. 저군이 말했다. 이제 농담은 그만하세요. 그러다가 다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늙은 거지는 비웃으면서 말했다. 내가 나를 다치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힘을 모아 나를 한번 쳐봐. 저군은 오른손에 힘을 주어 등에 일격을 가하려고 손을 번쩍 들었다. 하지만 달빛 아래로 보이는 노인의 몸은 너무나 허약해서 가엾은 생각이 들어 손을 내려놓고 말했다. 할아버지는 늙으셨어요. 저군은 천천히 노인의 등을 두드렸다. 이때 갑자기 저군은 누군가 자기의 허리를 치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몸이 허공으로 날아가는 것이었다. 저군은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잡초가 무성한 숲에 떨어졌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왔다. 저군은 겨우 일어났으나 화를 내지는 않았다. 너무 놀란 나머지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저군은 늙은 거지를 쳐다보면서 말했다. 당신이 나를 내던졌나요? 그 늙은 거지가 말했다. 여기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느냐? 내가 아니면 누가 그랬겠느냐? 저군이 말했다. 어떻게 나를 내던질 수 있나요? 거두망명월 저두사고향.
저구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늙은 거지에게 물었다. 그것은 사부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권법인데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알지요? 늙은 거지가 말했다. 권법이나 건법은 다 똑같아. 더욱이 너의 사부는 잘못 가르쳤다고. 저군이 화를 내며 말했다. 사부님이 어째서 잘못 가르쳤다는 건가요? 당신 같은 늙은이가 무엇을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지요? 자네 사부가 바르게 가르쳤다면 어째서 자네가 다른 사람에게 매를 맞았지? 저군이 말했다. 그들이 한꺼번에 서너 명씩 덤비니까 질 수밖에 없었어요. 1대1로 싸우면 절대 패하지 않아요. 늙은 거지가 웃으면서 말했다. 하하, 싸움에서 1대1이 어디 있지? 만약 상대편에서 1대1 싸움이 싫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거야? 무릎을 꿇고 빌기 싫으면 죽을 때까지 싸워야지. 한 사람이 열댓 명은 상대로 해서 싸워 이겨야 진짜 영웅이란 말이다. 저구는 노인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서 그에게 물었다. 그들은 내 사백의 제자이고 권법 실력이 저와 엇비슷한데 어떻게 나 혼자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겠어요? 늙은 거지가 말했다. 내가 너에게 몇 가지 무공을 알려준다면 너는 혼자서 8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어때? 나에게 무공을 배우겠느냐? 저구는 크게 기뻐하면서 말했다. 배우겠어요. 그러나 정말로 이렇게 나이도 많고 거지 같은 노인이 무술을 한다니 믿기지가 않았다. 저군이 한창 망설이고 있는데 누군가 자신의 어깨를 잡더니 공중으로 날리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몸이 공중에서 연속적으로 2번 돌았다. 몸이 높이 떠 있을수록 땅에 떨어질 때의 아픔은 더했다. 손목을 땅에 짚자 부러지는 것 같았다. 겨우 일어났으나 너무나 아파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한없이 기뻐하면서 말했다. 할아버지, 배우겠어요. 늙은 거지가 말했다. 오늘 너에게 몇 가지 무공을 알려줄 테니 내일 저녁 여기서 다시 그 녀석들과 함께 싸워보지 않겠니? 저군이 다시 생각했다. 당신의 무공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것을 배울 수 있을까? 그러나 망규나 노곤 등 8명과 다시 싸울 생각을 하니 갑자기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다. 좋아요. 다시 한번 싸우겠어요. 그래봤자 한 대 더 맞는 것뿐인데. 그러자 늙은 거지는 손을 내밀어서 그의 뒷덜미를 잡더니 힘껏 땅으로 누르면서 말했다. 이 녀석아, 내가 너에게 무공을 가르쳐준다는데 왜 그들에게 맞느냐? 아직도 나를 못 믿겠다는 거냐? 저구는 속으로 매우 기뻐하면서 말했다. 맞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어서 가르쳐 주세요. 늙은 거지가 말했다. 내가 배운 권법을 한번 펼쳐보아라. 동작을 하면서 권법의 이름도 같이 말하거라. 저구는 대답했다. 그러고는 다리의 상처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상처를 치료한 뒤에 숲으로 가서 장검을 찾아왔다. 저구는 척사부가 가르쳐준 대로 권법을 하나하나 보여주며 입으로는 그 동작의 이름을 말했다. 권법의 동작이 빨라지자 그 이름도 바르게 입에서 쏟아져 나왔다. 저군이 한창 열중해서 권법을 펼치고 있는데 갑자기 노인이 웃는 것이었다. 그는 놀라서 동작을 멈추고 말했다. 권법이 틀렸습니까? 그러나 늙은 거지는 대답도 하지 않고 두 손으로 배를 잡고는 더욱 크게 웃었다. 저군은 화가 나서 말했다. 권법이 틀렸다고 해서 그렇게 웃으면 어떻게 합니까? 늙은 거지가 웃음을 멈추고 말했다. 척장발, 이 나쁜 놈아.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검을 이리 주어라. 저군은 검을 노인에게 던져주었다. 늙은 거지는 검을 받아쥐고는 낮은 소리로 말했다. 고흥의 상례 지황불감고. 그는 장검을 휘두르면서 시범을 보였다. 그가 검을 손에 쥐자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태도가 침착했고 권법 자세는 아주 멋졌다. 아까처럼 쇠약해 보이지도 않았다. 저구는 그의 동작을 바라보다가 생각이 난 듯 말했다. 할아버지, 제가 여통과 싸움을 할 때 일부러 그릇을 던져 저를 도와주었지요? 늙은 거지가 말하며 말했다.
이 바보야. 그것도 몰랐어? 육합수 여통의 무공은 너보다 훨씬 강해. 너의 무공으로는 그를 이길 수 없어. 그는 말하면서 계속해서 저군에게 검법을 보여주었다. 저군은 그가 말하는 검법과 사부가 가르쳐준 검법이 비슷하다고 느꼈다. 틀린 것은 음이 약간 다를 뿐이었다. 하지만 검법은 보면 볼수록 점점 이상해졌다. 늙은 거지는 왼손으로 검집을 잡고 오른손에 있던 검을 검집에 넣은 다음 재빠르게 오른손으로 저군의 뺨을 때렸다. 당신, 왜 나를 때리는 거지요? 늙은 거지가 웃으며 말했다. 내가 너에게 검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너는 쓸데없는 생각만 하니 당연히 맞아야지. 저군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조용히 말했다. 네, 제가 잘못했어요. 당신의 검법은 우리 사부님의 검법과 비슷하지만 달라요. 정말 이상한데요? 늙은 거지가 물었다. 너희 사부가 잘 가르치더냐? 아니면 내가 더 한 수 위인 것 같으냐? 저군은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말했다. 잘 모르겠어요. 늙은 거지는 검을 그에게 던져주면서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해볼까? 저군이 말했다. 저는 당신보다 훨씬 못한데 하나마나 패할 거예요. 늙은 거지가 말했다. 너는 정말로 바보로구나. 진짜 싸우지 않고 연습만 해보는 거야. 그리고 손에 쥐고 있던 대나무 지팡이로 저군을 공격했다. 저군은 검으로 지팡이를 막았으나 지팡이는 끄떡도 하지 않고 다시 반격해왔다. 그의 칼끝이 잠시 떨리는 틈을 이용해서 늙은 거지의 지팡이는 독사처럼 앞으로 쑥 나오더니 그의 어깨를 찔렀다. 저군은 감탄해서 소리쳤다. 정말 멋져요. 늙은 거지의 대나무 지팡이가 저군의 검과 부딪히자 늙은 거지는 힘껏 지팡이를 돌렸다. 그러자 저군의 힘은 모두 반대 방향으로 흩어지고 그의 검은 높이 날아올랐다. 저군은 잠시 멍하니 서 있더니 그에게 말했다. 할아버지의 검술은 정말 대단해요. 늙은 거지는 대나무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더니 공중에서 떨어지는 검을 마치 쇳덩이가 자석에 달라붙듯 받으면서 말했다. 내 사부님의 무공은 대단할 텐데 너에게 그것밖에 안 가르쳤느냐? 정말 이상한 일이군. 너희 파의 당시검법은 모두 당시에서 만들어낸 것이다. 당시검법이라니요? 사부님의 말씀하신 것은 당시검법이에요. 검을 몇 번만 휘둘러도 적은 곧 시체가 되어버리죠. 늙은 거지는 몇 번 웃고 나더니 말했다. 당시가 아니고 당시야. 내 사부가 너에게 당시라고 가르쳤느냐? 정말 웃기는군. 고홍해상내 지황불감고의 뜻은 바다에서 날아온 갈매기는 육지의 작은 연못을 발견해도 쉬지 않는다는 뜻이야. 이 두식귀는 당나라의 재상 장구영이 지은 거란다. 자기가 청렴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권력 다툼을 싫어한다는 뜻이지. 이 검법을 배우려면 아주 호탕한 기계가 있어야 한다. 불감고는 어디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내 사부가 너에게 가르쳐준 가홍함상내 시횡불감과는 결국 앞 구절을 크게 읽고 뒤에 구절은 음을 낮춘 것이다. 검법의 원래 뜻은 담겨있지 않다. 너의 사부는 정말 놀랍다. 철소행강 제자에게 그렇게 가르치다니. 하하, 놀랬어. 그러면서 계속 말했다. 저구는 노인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다. 어려운 말을 써서 무슨 말인지 잘 알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그의 말이 맞는 것 같았다. 저구는 사부를 매우 존경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노인이 사부를 나쁘게 말하자 시무룩해지고 말았다. 그는 노인에게 말했다. 가서 잠을 자야겠어요. 그만 배울래요. 늙은 거지가 이상하다는 듯이 말했다. 왜? 내가 말을 잘못했느냐? 저군이 말했다. 당신이 하는 말이 옳을지 몰라도 자꾸만 제 사부님에 대해서 나쁜 말만 하면 저는 배우지 않겠어요. 제 사부님은 시골 사람이라서 어려운 글자는 몰라요. 그리고 저도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요. 늙은 거지가 웃으면서 말했다. 너의 사부가 글을 모른다고? 하하, 정말 이상하군.
시골 사람이 그를 모르는 것이 뭐가 그렇게 우습나요? 늙은 거지는 하하 웃으면서 저군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말했다. 좋아, 좋아. 이 녀석 정말 의리가 있군. 나는 너 같은 사람을 좋아해. 정말 미안하다. 앞으로는 내 사부에 대해서 나쁜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겠다. 저군은 기뻐서 웃으며 말했다. 제 사부님을 헐뜯지만 않으면 당신에게 절을 하겠어요. 그러더니 땅에 무릎을 꿇고 머리가 땅에 닿게 3번 절을 했다. 늙은 거지는 웃으면서 절을 받은 뒤 곧바로 검을 해석해 주었다. 그는 척장발에 대한 말을 하지 않고 저군에게 검법을 가르치고 틀린 곳을 지적해 주었다. 늙은 거지는 말했다. 너의 검법이 이상한 곳이 많아서 하루 종일 걸려 말해도 다 못하겠다. 너에게 몇 가지 무공을 알려줄 테니 내일 8명과 싸워서 꼭 이겨야 한다. 잘 기억해 두거라. 저군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늙은 거지가 보여주는 동작을 하나하나 자세히 관찰했다. 제1초는 작연식.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면 적이 영원히 그를 찌르지 못하지만 빨리 검을 꺼내 공격하면 어느 누구보다도 더 빠르게 어깨를 찌르게 된다. 제2초는 이광식. 늙은 거지가 왼손으로 검을 잡고 오른손으로 저군의 따귀를 때렸다. 이 초식은 정말 이상했다. 적은 검을 왼손으로 쥐는 줄만 알고 정신을 거기에 쏟을 때 따귀를 때리는 수법이었다. 왼쪽으로 피하면 왼쪽을 때리고 오른쪽으로 피하면 오른쪽을 때려서 피하면 피할수록 더 맞는다. 제3초는 거검식. 늙은 거지가 대나무 지팡이로 저군의 검을 날려보낸 수법이었다. 이 3가지 초식은 늙은 거지가 저군에게 사용한 적이 있으며 각각 우아한 당시 명칭이 있었다. 저군은 총명하지 못했으나 성격이 매우 억척스러웠다. 늙은 거지가 그에게 보여준 3가지 초식을 1시간 동안 배워서 겨우 기억할 수 있었다. 늙은 거지는 웃으면서 말했다. 좋아. 나와 약속할 게 있다. 오늘 밤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검법을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너의 사부나 사매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저군은 사부를 마치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있었고 예쁘고 착한 사매는 오래전부터 좋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부와 사매에게까지 이러한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하니 무엇보다도 몸에 힘이 빠져서 잠시 할 말을 잊고 말았다. 늙은 거지가 말했다. 그 이유는 지금으로서는 자세히 말할 수 없다. 내가 만약 오늘 밤의 일을 누구에게 말한다면 나의 생명은 위험하게 되고 온수 만진산의 검에 나는 죽고 말 것이다. 저군이 놀라 이상하다는 듯이 말했다. 할아버지의 무공은 굉장히 높은데 왜 우리만 사백을 두려워하시는지요? 늙은 거지는 대답하지 않고 몇 걸음을 걷다가 멈추고서 저군에게 말했다. 내가 잘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너에게 달려있다. 저군은 급히 쫓아가서 말했다. 할아버지에게 감사해도 모자랄 텐데 어떻게 할아버지에게 누를 끼칠 수 있나요? 비밀을 조금이라도 누설한다면 천벌을 받을 거예요. 늙은 거지는 기침을 크게 한번 하고는 계속 걸어갔다. 저군은 멍청하게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서 있다가 갑자기 노인의 이름을 물어보지 않은 것이 생각나 그를 향해 소리쳤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러나 늙은 거지는 나무숲으로 들어가더니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